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겪는 이런 문제인데요. 시청자분께서 코멘트를 달으셔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밥을 안 먹으면 당이 너무 떨어진다. 밥을 먹지 않으면 부들부들 떨린다. 당뇨인데 배가 너무 고파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다 라든지 너무 과식을 하게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당뇨 환자들이 식단의 문제점과 저혈당 증상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께서 코멘트를 남기셨는데요. 당을 고칠 수 있나요? 당이 내려가면 떨리고 해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는 밥을 많이 먹어요. 밥을 적게 먹으면 배가 고파요. 또 떨리기도 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병원에서 환자를 볼 때도 당뇨병 환자분이 말하는 저혈당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두리뭉실할 때가 많습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저혈당이라고 하면 혈당이 정말로 떨어진 경우를 말하죠. 그런데 많은 당뇨 환자들이 말하는 저혈당이라고 하는 것은 증세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혈당이 왔다는 말을 할 때는 꼭 혈당을 재보고 그 혈당이 정말로 떨어져서 저혈당 증세가 나는 건지, 아니면 저혈당 증세처럼 증상이 있는 건지를 확실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혈당 증세라고 느낄 때 뭐 허기가 진다거나 현기증, 떨림, 신경과민, 가슴 두근거림이 일어날 수 있고, 저혈당이 좀 더 세지면 뭐 졸음이 오기도 하고 피로하기도 하고 발한, 입술이나 입이 감각 저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심해지면 이제 두통이 있고 시야가 흐려지고 앞이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말을 할 수 있는 언어 장애가 순간적으로 온다든지, 거기서 더 심한 저혈당이 오면 뭐 기절을 할 수도 있고 발작을 할 수도 있고 혼수 상태까지 빠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저혈당 증세가 약간의 저혈당이 올 때 현기증, 떨림, 신경과민, 가슴 두근거림, 이런 것들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생길 수도 있고 다른 문제 때문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저혈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혈당 증상이 오면 반드시 저혈당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당뇨 환자들 중에서 저혈당처럼 저혈당의 증상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저혈당 증상 중에 하나로 뭐 배가 고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당뇨와 배고픔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는 거는 조절이 안 된 당뇨입니다. 자, 조절이 안 된 당뇨라는 거는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먹고 혈당이 조절이 안 돼서 항상 고혈당이신 분들을 말하는데요. 혈액 안에는 혈당이 높지만 에너지 고갈 상태가 되는 경우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혈액 안에 당의 농도는 높기는 한데 당뇨가 조절이 안 되니까 인슐린이 저항이 심해서 인슐린의 저항으로 인해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혈액 안에서만 당이 높지 세포 안에는 당이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우리 혈관은 고속도로 같은 데죠. 당 아니면 에너지원, 이런 것들을 세포로 전달해주는 길일 뿐이죠. 그래서 그 길 안에 당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당이 필요한 건 세포잖아요. 그런데 당이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이 심해서, 인슐린 저항이 심하다는 거는 세포 속으로 당이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 자체는 당이 없고, 즉 에너지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굶주리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혈당은 높지만 세포들은 굶주려서 배가 고프다는 시그널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식사로서 배고픔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당뇨 환자에서의 배고픔의 이유로 저혈당으로 인해서 배고픔이 오는 겁니다. 실제로 첫 번째 말씀드린 고혈당이지만 세포가 굶주린 게 아니라 실제로 저혈당에 빠져서 배고픈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이나 설포닐유리아 계열의 약을 먹을 경우에는 저혈당을 야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설포닐유리아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 다이미크론, 다오닐, 글루레노름, 다이그린, 아미랄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하기 어렵게 한국말로 써있지만 이런 상품명으로 팔리고 있는 약들이고요. 미국에서의 설포닐유리아 브랜드 이름은 글리피자이드 성분명으로 글루코트롤이 있고, 글리뷰라이드 성분명의 계열로 다이베타,
글라이네이즈 뭐 이런 약들이 있고요. 그리고 글리메프라이드 성분명으로 아마릴이라는 약들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먹을 때는 저혈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저혈당으로 인해서 나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으로 배고픔을 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혈당으로 배고픔이 오는 거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긴 하지만 같은 배고픔을 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혈당으로 인한 배고픔이 나오면 당연히 치료 방법은 저혈당이 빠졌을 때는 뭘 먹어야 되겠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저혈당을 빠뜨린 약이 문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을 줄이거나 아니면 설포닐유레아 같은 계열은 요즘 더 좋은 약들이 많이 나니까 다른 약으로 대처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라는 약은 한국에서 싹센다라는 이름으로 다이어트 주사로 시판되기도 할 정도로 입맛을 떨어뜨리고 체중 감소를 하는 추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살이 찌신 분이나 식욕 억제를 하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약을 주사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는 먹는 약이 아니라 먹는 약이 이번에 나오긴 했는데요. 좀 먹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대부분이 주사로 돼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가 많고요. 빅토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맞기도 하는데 제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에 대해서는 예전에 벌써 많이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넘어가고 그리고 다른 약인 SGLT2 inhibitor라는 약으로 이 약도 제가 예전에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안 드리고 이 약도 GLP-1처럼 체중 감소를 시킬 수 있는 약이죠. 그래서 이런 약으로 대체를 해보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동반된 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약으로 바꿀 때는 반드시 자신의 의사와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슈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당뇨의 배고픔으로 이제 조절이 안 된 당뇨입니다. 그래서 고혈당이지만 에너지 고갈이라고 말씀드렸죠. 혈액에는 당이 많지만 세포에는 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식사로서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해야 되는 치료 방법은 무엇일까? 자, 이분의 말을 다시 이야기를 해보죠. 나는 밥을 많이 먹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밥을 적게 먹으면 배가 고파요. 그리고 떨리기도 해요. 자, 조절이 안 된 당뇨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밥을 많이 먹고 있다. 식사 조절 안 하고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환자는 식사 조절을 못하는 게 밥을 적게 먹으면 배가 고프다라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문제는 밥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고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배가 고픈 거를 줄이려면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요. 거꾸로. 그래야지 배가 고픈 게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분은 밥만 아니라 다른 탄수화물도 많이 드실 겁니다. 뭐 빵이나 과자나 간식을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로 증상이 있다면 밥을 적게 먹으면 배가 고프고 그리고 떨린다고 할 때 이렇게 떨린다고 할 때 혈당을 재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혈당이 낮지가 않아요. 왜냐?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혈당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다가 탄수화물 특히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높은 수치의 음식 뭐 주스나 빵이나 이런 것들을 딱 먹어가지고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조금 더 빨리 내려올 때 저혈당은 아니지만 저혈당 증세를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자신의 혈당이 항상 350에서 400이 있다고 하시는 분이라면 350, 400에서 있다가 200으로 떨어지면 저혈당 증세처럼 느낌이 와요. 저혈당은 아닌데 200인데 저혈당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항상 400에서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먹는 거를 줄이셔가지고 혈당을 점점 낮추셔서 자신의 혈당이 100대에 있으시면 150, 120, 130, 100이 돼도 저혈당 증세가 없어지게 되죠. 그때 가서는. 근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갑자기 내리게 되면 저혈당이 아니지만 저혈당 증세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또다시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왜 운동이냐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조절이 안 된 당뇨라고 했죠. 그래서 고혈당이지만 세포에 당이 못 가는 이유는 인슐린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인슐린의 저항성이 심하기 때문에 혈당이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슐린의 저항성을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운동이에요. 특히 근력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근력 운동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의외로.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약만 먹고 있다. 식사 조절하고 운동을 안 하고 약만 먹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은 계속 약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추후에는 당뇨에 대한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신경통, 그리고 당뇨병에 의한 신장병 등 당뇨병에 대한 합병증이 일어나는 위험 요소가 굉장히 높은 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을 하면 결과적으로 탄수화물 줄이고 운동하라는 말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말 해요. 그런 말 매번 듣는데 똑같네. 뭐 식상한 말 뭐하러 이렇게 길게 했냐. 이런 말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매번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게 진리라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의사들이 말을 하는 거죠. 말을 좀 짧게 하신 분들이 많은 거고 저는 좀 길게, 왜냐하면 길게 말 안 하면 못 알아듣는 분이 많아요. 머리로는 알아듣는데 마음으로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자꾸 안 하면 자꾸 까먹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의 치료는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생활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질병이 생긴 이유, 그리고 기전, 그런 것을 제대로 알고 하면 자신에 맞는 맞춤 치료를 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올바른 치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꼼짝 못 하시고 운동도 못 하시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먹는 거 줄이시고 틈틈이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 꼭 하세요. 감사합니다.